당신의 오랜만의 귀가를 환영하며 건배. 멋진 내 남편 사랑해. 그렇게 그들의 동거는 시작되었다. 난 부자거든. 다만 너는 나와 아기를 보호하고 지켜줘. 이 아기가 너에게 큰 행운을 주는 거야. 미아는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일은 태호밖에 없다는 듯이 행복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혁이, 나 이래도 되는 걸까? 나 새로운 사랑에 빠졌어. 미아, 진정해. 우린 때로 이성이나 윤리관보다 감성에 더 휘말리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선 마구 카오스적 세상이 돼버리고 말지. 그렇지만 우리 냉정을 되찾아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니르바나. 고집된 자아를 버려 바람이 잔잔하게 하는 것, 우리 가정 안의 삶의 방식이자 질서지. 나도 마미데디처럼 일찍 결혼해서 행복을 만들며 살아가야지. 니르바나 공화국 괜찮은 생각이죠? 셋은 입안에 음식을 가득 담은 채 솟아오르는 감흥을 걷잡을 수 없어 빵 터지며 크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하소담 채널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조순자님의 니르바나 공화국 단편소설 준비했습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이 소설은 2021년 상반기 미주 소설집에 실렸던 작품인데요. 여기서 니르바나는 마음이나 몸을 괴롭히는 노여움이나 욕망 따위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부부간의 애정이 이기적이면서 원초적인 감정으로 가정이 깨지는 요즘 가정의 쇠퇴를 절제와 지성으로 극복하는 좋은 해결책은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작가님께서 이 이야기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소설도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하소담의 소설 오디오 드라마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니르바나 공화국. 조순자. 혁은 퇴근 시간이 되자 책상 위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파일별로 정리하여 캐비닛에 정리하고 컴퓨터에 전원을 끈 뒤 상의를 팔에 걸친 채 사무실을 나왔다. 그는 정확히 오후 6시 방과후 러닝 익스프레스 보충학교 정문에서 태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곧 태호는 여전히 명랑하고 힘찬 얼굴로 뛰어와 백팩을 뒷자리에 픽 던지고 아빠 옆 패신저석에 털썩 앉았다. 오늘은 어땠어? 묻는 아빠의 말에 별일은 없었고요. 데디, 이번 주말 사커팀 시합 가는 거 잊지 않았죠? 아, 참. 그리고 맘이랑도 같이 가면 참 좋겠는데 태호 부탁을 들어줄까요? 글쎄다. 집에 가서 마미에게 직접 물어봐라. 혁의 느긋한 대답에 아썸. 마미가 집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오랜만에 돌아온 마미에게 꽃을 선물하고 싶어요, 데디. 집에 있을 마미를 생각하며 태호는 무척 상기된 얼굴이 되어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엉덩이를 들썩인다. 혁은 오랜만에 만나는 마미 생각에 설레는 태호가 사랑스러워 꽃집에 들러 붉은 장미 부케를 사고 차에 속력을 내어 집으로 달렸다. 집에 도착하여 부자가 현관 락을 누르고 들어섰는데도 안은 조용하기만 하다. 혁과 태호는 살그머니 침실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미아는 긴 금발머리를 베개에 부채살처럼 펼치고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다. 꽤나 지쳤나 보군. 생각한 혁은 아, 맘이 좋은 냄새
하며 코를 킁킁대는 태호의 팔을 잡아 거실로 나왔다. 난 엄마가 행복하게 잠자는 모습을 그릴 거야. 태호가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테이블에 늘어놓는 동안 혁은 대충 손을 씻고 에프론을 몸에 두른 후 저녁 식사 준비에 들어갔다. 얄팍한 돼지고기를 칼등으로 부드럽게 다지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후 잠시 재워두고 싱싱한 양상추와 붉은 피망 당근을 가늘게 채쳐서 차가운 얼음물에 담가둔다. 소금과 후추로 적당히 간이 밴 돼지고기 조각에 밀가루 계란물과 빵가루를 묻힌 뒤 준비된 끓는 기름에 튀겨낸다. 그리고 테이블 세팅을 시작한다. 하얀 린넨 식탁보를 깔고 냅킨과 포크와 나이프, 또 장미꽃 부케와 촛불도 빠짐없이 차려놓으니 집안은 좀 더 아늑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살아난다. 새하얀 냅킨을 깔은 바구니에 갓 구워낸 폭신한 빵, 바삭하게 튀겨낸 돈가스와 색스럽게 크리스탈 볼에 담긴 샐러드. 식탁은 저절로 침이 고이도록 오감을 자극한다. 아니나 다를까. 미아가 어느새 샤워를 마치고 젖은 금발머리를 늘어뜨린 채 해맑은 얼굴로 반짝이는 세틴 실내복을 바닥에 살짝 끌며 거실로 나왔다. 아, 이 고소한 냄새. 사랑하는 우리 아들 태호, 달링, 혁이. 여기가 나의 파라다이스. 너무 행복해.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여왕님처럼 두 팔을 넓게 벌려 남편을 포옹하고 아들 태호의 볼에 키스한다. 자리에 앉지. 태호와 난 늘 이렇게 간단한 식사를 했어. 당신도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는데. 당신의 오랜만의 귀가를 환영하며 건배. 마미, 이제 프랑스 파리 출장 안 가도 돼요? 태호가 성급하게 물었다. 그럼 오랫동안 특파원 임기 끝내고 본사로 돌아왔지. 마미도 태호를 못 봐서 지루한 세월이었단다. 미아는 태호의 뒷밤을 감싸고 코끝을 갖다 비볐다. 이거 태호에게 주는 엄마 선물? 그녀는 포장한 큼직한 상자를 태호에게 내밀었다. 와, 엄마 고마워요. 지금 열어봐도 되나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자 태호는 거실 쪽 카우치에 앉아 포장지를 벗겼다. 나에게는 선물이 없는 거요? 그동안 태호를 잘 보살피고 집도 잘 지켜왔는데 말이야. 눈을 찡긋하며 농담조로 말하는 혁을 잠깐 흔들리는 표정으로 바라보던 미아는 얼른 쿨하게 웃으며 아, 왜 없겠어. 잠깐 기다려. 하며 방으로 들어간다. 파리 쌍젤리 거리를 걷다가 입셀로랑 본점에 들어가 당신을 위해 하나 골라봤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혁도 그 자리에서 상자를 열어보았다. 밝은 주홍색 넥타이, 바탕에 명품 로고가 가는 금색 실로 새겨져 있다. 아, 맙소사. 나를 위해서 이 화려한 색깔을 골랐다고? 내가 주로 푸른색을 좋아하는 걸 잊은 걸까? 그러나 혁은 내색하지 않고 만족한 듯 미소 지었다. 혁이 윗자리에 태호와 미아가 서로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 식사는 흐뭇하게 이루어졌고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최신형 테슬라 모형 자동차에 푹 빠진 태호는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부모에게 양해를 구한 후 제 방으로 갔다. 태호, 잊지 말고 샤워하고 티크린 그리고 잠옷도 갈아입어라. 혁은 덤벙대는 아들 뒤통수에 당부했다. 이젠 8살인데 스스로 하게 놔둬도 되지 않나? 아내의 말에 그는 웃으며 아직 애기야, 잔소리가 필요해. 하며 앞머리를 쓸어 올렸다. 미아는 의자를 혁에게 가까이 당겨 앉아 그의 어깨를 감싸며 달콤하게 속삭였다. 늘 태호를 잘 케어하고 변함없이 가정을 지켜서 내가 맘 편히 바깥 일 하고 또 피곤할 때 돌아와서 부담 없이 머물 수 있으니 당신에게 늘 고마워. 멋진 내 남편, 사랑해.
혁은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하고 와인을 따라 취하며 부딪혔다. 그 당시 미아는 늘 우울하고 슬픈 얼굴에 외출을 기피하고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 투덜대기 일쑤였다. 아, 산다는 게 모두 너무 답답하고 지루해. 뭐 엄청나게 새롭고 살맛 나는 일 없을까? 미아, 너는 이제 겨우 21살이야.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너는 그걸 찾기만 하면 되고 넌 그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혁은 그녀의 초조와 안달증에 그렇게 대답해 주었다. 그들이 그런 대화를 나누는 곳은 보스턴의 조그만 원룸이었다. 대학원에 학적을 두고 교육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하느라 회계사무실 보조 사무원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우버 택시를 몰며 초잡으로 바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빛깔 고운 노란 새가 그의 조용하고 외로운 창문으로 우연히 날아든 것처럼 미아는 그렇게 그에게로 다가왔다.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가벼운 요기를 위해 햄버거와 소다를 먹고 있는데 풍성하고 긴 금발, 흰 피부, 하체가 늘씬한 미녀가 그의 테이블 맞은편에 와 앉았다. 하이 미스터, 나도 너와 같은 걸 먹고 싶은데 지금 난 돈이 없어. 그녀는 주머니를 털어보이며 턱을 고이고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혁은 순간 이 무슨 시츄에이션? 하며 당황했다. 그러나 확실히 곧 감지되는 현실 상황. 배고픈 중생에게 보시를. 응, 그래? 잠깐 기다려. 혁은 부시시 일어나 카운터로 가서 햄버거와 소다를 주문하여 쟁반에 받쳐들고 왔다. 정말 고마워. 너는 정말 나이스 가이구나. 그녀는 한참 출출했었는지 맛있게 먹었다. 혁은 먼저 식사를 끝내고 남은 소다를 천천히 마시며 그녀를 곰곰이 살폈다. 그녀는 저 북유럽의 꺼리낌 없이 잘 자란 작약나무처럼 신선하고 풋풋했다. 식사를 대충 끝낸 그녀도 그를 가만히 건너다 보았다. 얼굴의 3분의 1쯤 차지한 것 같은 한 쌍의 큰 눈, 그 안에 드넓은 빙하의 호수마냥 차갑고 푸른 눈동자가 음울하고 깊게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너는 누구냐? 그렇게 그들의 동거는 시작되었다. 그녀의 짐은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으나 그 안에서 그녀의 필요한 모든 것이 줄줄이 나와 그녀는 혁에게의 더부살이에 별로 아쉬운 게 없어 보였다. 미아는 최소한의 밥값은 하려는 듯 일찍 일어나 혁을 위해 우유와 약간의 소금과 후추를 섞어 만든 부드러운 에그 스크램블과 토스트, 커피를 준비했고 간소한 아침 식사를 한 후에는 각자 학교로 출발했다. 미아는 모든 걸 궁금해하는 혁에게 난 저널리즘 전공이야. I hate studying. 소리치며 푸대자루 같은 숄더백을 어깨에 걸치고 뛰어나가는 것이다. MBA 마지막 논문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혁에게 미아의 끊임없는 넋두리와 투덜거림은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한다. 사는 게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날이 그날이고 생존 어드벤처 TV 프로에라도 나가야 할까봐. 그녀는 무기력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갈 것 없는 어린 사슴 같았다. 처음 나에게 수작을 걸었던 것도 심심해서였을까?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불안감이나 불길한 의심이 스치기도 하지만 혁은 짐짓 침착하게 미아, 뭐 재미있는 걸 찾아봐.
젊은 처녀로서 너희 지금은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야. 배우는 것도 다 한때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며 점잔을 피웠다. 누가 아시안 아니랄까봐 공자님 같은 소리만 하네. 와, 미야, 너 공자님 알고 있어? 대박 놀라운데. 다소 과장되게 제스처를 쓰는 혁에게 미아는 새삼 기세를 높여 총알같이 수다를 늘어놓는다. 나 동영사에 많은 책, 노노나 손자병법, 삼국지도 읽었고 연락 쫓아다니는 보이들과 연애도 엄청 해보았고 그리고 부잣집 딸도 시물나게 다 해봤거든? 근데 다 재미없어. 내가 안 해본 게 뭐지? 난 새로운 어드벤처가 필요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Everything Boring이라는 불평. 혁은 불가사의 웰의 생명체를 바라보듯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나하고는 도저히 융합될 수 없는 저 애물단지를 어떻게 해야 하지? 사실 이젠 슬슬 그녀가 부담스러워지기도 하는 것이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비좁은 원룸 화장실에서 찢어질 듯 날카로운 미아의 외침이 들려왔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혁이, 빨리 와봐.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건 임신 테스트기. 이봐, 이건 확실한 플러스 표시란 말이지? 미아의 두 눈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반짝이고 뚱한 혁의 표정은 아랑곳 없이 그를 얼싸안고 고추먹고 맴맴을 돌았다. 미아, 넌 걱정스럽지도 않아? 넌 지금 애엄마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 넌 아직 어리고 학생이고 내 부모님은 어떨지. 그리고 난 아직 미안하지만 처자식을 거니를 처지도 못되고. 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버벅거렸다. 혁이,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 난 인형놀이를 무척 좋아했어. 지금도 아기를 보면 심장이 떨려. 혁이, 근데 나의 아기가 생기는 거야. 내가 생명을 만들고 이젠 직접 키우는 나의 아기. 혁이, 너무 놀랍고 기뻐. 어메이징. 그러나 혁은 아직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무거운 책임감과 불안으로 미아처럼 기뻐 날뛸 수 없었다. 그래서 다소 시니컬한 목소리로 미아를 비난했다. 이 겁대가리를 국으로 말아먹은 여자야. 이건 어린 여자아이들의 인형놀이가 아니야.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고 키운다는 건 엄청난 시간과 능력과 책임이 동반하는 일이야. 우리는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 돈벌이도 넉넉지 않아.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다. 알아듣겠냐? 미아는 혁에게 다가와 검지손가락을 세워 그의 입을 막았다. 난 아기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거야. 그만한 능력은 충분히 있어. 우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모자 건강을 챙겨서 아기가 잘 자라도록 조심한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따준다.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걱정하지 마. 난 부자거든. 다만 너는 나와 아기를 보호하고 지켜줘. 이 아기가 너에게 큰 행운을 주는 거야. 미아는 종다리처럼 한 옥타브 높아진 들뜬 목소리로 조잘대며 혁에게 다가와 그의 볼에 마구마구 키스했다. 고마워. 너는 내게 미라클을 선물했어. 혁은 미아의 말은 귓등으로 들으며 무거운 한숨을 쉬었다. 과연 미아의 생활 패턴은 큰 변화를 보였다. 꼭 끼는 청바지를 벗고
마치 7, 80년대 히피 시대로 되돌아간 듯 풍성하고 긴 꽃무늬 드레스가 일상복이 되었고 세상에 대한 무료함이나 비호감의 탄식이 뚝 끊어졌다. 가능한 집에 머물며 아기를 안전하게 양육하는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보고 모차르트의 명곡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생활했다. 점점 배가 불러오며 지극히 여성스러운 조신한 모습을 보이는 미아를 보며 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잊고 그녀에 대한 신뢰와 사랑스러움이 쌓여갔다. 우리는 젊었고 유능하고 이 정도라면 미아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일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Why not? 생각하며 처음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차근차근 정리하여 실천하려는 긍정적 계획도 짜보았다. 미아, 내가 기다리던 아기에게 우선 안정된 부모와 누울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해. 그래야 환영하는 과정에 행복한 아기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아기에게 새 이름도 지어주자. 아기의 이름은 테오. 그리고 그들은 하루 시간을 내어 각기 흰 드레스와 정장을 차려입고 해당 지역 카운티에 가서 직원을 증인으로 하여 함께 사인하고 혼인서약을 했다. 시청 직원들이 이 희한한 동양 청년과 아름다운 금발의 아가씨를 축복하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어 결혼식은 간결하고 유쾌하게 이루어졌다. 미아의 배가 꽤 불러 산딸에 가까워질 즈음 미아가 지하주차장으로 혁을 불러냈다. 혁이, 어서 내려와. Exciting. Hurry, come on. 미아는 근사한 새 차 본넷을 두드리며 흥분해 있었다. 렉서스 ES. 가족이 탈 만한 안전한 차를 원하니까 이걸 추천해 주었어. 이 비싼 차를 내가 샀다고? 네가 무슨 재주로? 돈과 찬스를 만들었냐는 말은 삼켰다. 나의 산타클로스가 있어. 그는 내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내 요청에 따라 충족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미아는 말을 아끼며 신비로운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는 어떤 거리낌이나 주저함 없이 자랑스럽게 빛나는 떳떳한 미소였다. 아, 그리고 우리들의 집도 알아봐 달라고 오도했어. 이번엔 매매 결정을 하기 전에 너와 같이 둘러보고 결정할게. 우리 태호와 너와 함께 살 집이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천방지축에 철없는 소녀티가 났던 미아는 임신한 이후 갑자기 폭풍 성장한 것처럼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필요한 상황을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사려 깊은 숙녀가 된 것이다. 보스턴 외곽 33마일 거리 주택가에 세 식구가 거처하기 마침 맞은 아담한 집과 필요한 간소한 가구, 아기방의 아기 살림살이를 완벽히 구비한 다음 미아는 출산 예정일에 맞추어 병원에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사내 아기를 낳았다. 테오. 그 아기는 연한 갈색의 수많은 머리칼, 짙은 보랏빛 눈동자. 그 눈동자는 정말 신비롭게도 정면으로 햇빛을 받으면 맑은 보라색을 띠다가 어두운 데서는 깊은 검은 빛으로 가라앉는 것이다. 그리고 백설처럼 새하얀 피부에 뺨은 건강한 아이답게 복숭아처럼 붉었다. 미아는 거침없이 가슴을 들이내어 테오에게 젖을 물렸다. 그 조그만 입술을 오므려 젖을 열심히 빨아대는 모습. 때때로 너무 힘들어 가쁜 숨을 내쉬며 이마와 콧등에 땀이 송송 맺히는 걸 보며 미아와 혁은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에 얼이 빠져 하염없이 들여다보는 것이다. 미아의 말처럼 태호는 우리에게 행운과 보람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들의 엉성했던 유대를 더욱 탄탄하게 엮어주었고 서로의 위치를 자각하고 자신들 미래의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
정진할 의혹의 기점이 되었다. 미아에게는 황금색 크레딧 카드가 있었다. 그건 마치 지니의 황금 등잔처럼 주문을 외우는 대로 무엇이든 쏟아졌다. 그러나 미아는 그 카드를 결코 남용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을 위한 것, 태호를 위한 것, 그리고 자신의 장래와 건강을 위해서 그녀의 남편인 혁을 위한 지원은 거의 관심도 없었다. 혁은 스스로의 학비와 용돈을 부지런히 벌어야 했으나 불만은 없었다. 그렇지만 궁금했다. 도대체 그녀의 돈줄이 어디서란 말인가? 남편인 나로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미아, 나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대답해 줄 거지? 뭐든지. 미아는 어깨를 으쓱했다. 너의 돈줄은 어디서지? 내 골드카드의 주인은 누구야? 물론 내 자신이지. 내 돈이고 내 카드지. 미아의 대답은 간단했다. 놀라운 일인데? 처음 내게 접근할 땐 샌드위치 살 돈도 없어 내게 구걸했잖아. 그리고 내게 얹혀 살았고. 그리고 넌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 적도 없잖아. 설사 비열함을 보일 수도 있는 의문들이 마구 들끓어 나오는 대로 서슴없이 지저댔다. 미아는 큰 눈을 내려뜨고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일어나 화장대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가져왔다. 내 할아버지의 편지야. 아마도 너의 의문을 풀어줄 단서가 될 테지. 할아버지의 편지는 이미 여러 해가 지난 듯 누렇게 낡았고 그러나 펜으로 쓴 손글씨는 고전적으로 우아하고 기품이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아멜리아, 어린 내가 감당하기 힘든 비극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간 너를 이해한다. 나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내 할머니 쉐이라는 염려와 응원으로 항상 너의 행방을 쫓아 마음을 쓰고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살거라. 너희 부모가 남긴 유산을 정리하여 내 이름으로 예치하여 내 아버지의 절친 마이클 코엔 변호사에게 위임해 두었다. 현재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의 비즈니스 카드를 동봉하니 재정 문제 등 필요할 땐 언제나 그와 의논하기 바란다. 그리고 내가 언제나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골드 카드도 그에게 의뢰해 두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카드이니 기묘할 때 사용하기 바란다. 추신, 내가 살던 내 유년의 추억이 담긴 집도 주인이 없어 처분했다. 그러나 내 부모와 내가 아끼던 물품들은 나의 집으로 옮겨와 잘 보관해 두었으니 너무 섭섭해 말거라. 그리고 내 집은 너의 이름으로 물려주기로 유언장에 기록해 두었다. 고향이 그리워질 땐 언제든지 여기로 오거라. 2014년 5월 25일. 사랑한다. 해밀턴 루소와 쉐이라 루소. 간결하고 애정이 넘치는 글이었다. 혁은 부질없이 끓어오르던 흥분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물었다. 너에게 닥치던 비극이란 게 뭐였지? 그 질문은 혹시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토록 밝고 낙천주이던 그녀의 커다란 눈이 순식간에 빨갛게 충혈되며 눈물이 가득 넘치자마자 후두둑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안해. 내가 실례했나 봐. 대답 안 해도 돼. 혁은 소심하게 얼른 질문을 취소했다. 그러나 미아는 결연하게 눈을 치떠 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아니야. 내가 아무리 도망치고 잊으려고 해도 팩트는 기억이니까 너와도 공유해야겠지. 나의 엄마와 아버지는 한날 한시 동시에 돌아가셨어. 아빠가 몰던 자가용 비행기 사고였어. 내 나이 겨우 15살 때.
부모님의 죽음은 내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그 상실감을 극복하기 어려웠어. 엄마 아빠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도처에 깔린 내 고향, 내 집을 견딜 수 없어 난 집을 뛰쳐나왔어. 가장 번잡하고 시끄러운 뉴욕의 맨하탄으로 풍덩 빠져들었어. 모든 감각이 마비된 채 거의 노숙자가 되어 이거리 저거리 방황하고 다녔지. 그때 난 어째도 상관없었으니까. 우연히 마주칠 죽음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게 내 활동의 이유였어. 그렇게 1, 2년을 보내고 나니 조금씩이나마 마음이 가라앉고 내 할 일을 생각하게 되더라.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일은 학교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어. 중단했던 고교를 마저 끝내고 커리지로 지나겠지. 그때쯤 당신을 만났나? 미아, 넌 타고난 진골인가 봐. 그렇게 고생한 몇 년 세월이 너의 본질을 조금도 망가뜨리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하게 성장하다니. 혁은 반쯤은 위로 삼아 또한 반쯤은 진심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진골이 뭔데? 미아는 아직 속눈썹에 이슬처럼 눈물방울이 달린 눈을 치떠 물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왕족을 일컫는 그런 말이 있어. 그녀는 방긋 미소 지었다. 나의 엄마는 우리 카운티에서 손꼽히는 안과 스페셜 닥터였고 아빠는 할아버지 대를 이어 생필품 생산을 하던 꽤 큰 기업의 오너였어. 엄마 아빠는 내가 본 어떤 부부보다 잘 어울리는 행복한 사이였고 난 그들 속에서 5월의 햇빛 찬란한 초원의 꽃처럼 나비처럼 그렇게 즐겁게 자랐어. 엄마 아빠의 갑작스런 사고는 내 인생을 곤두박질 치게 했고 난 어쩔 줄 몰랐어. 다만 그 비극으로부터 멀리 달아나고 싶었을 뿐이었어. 혁은 미아를 더 이상 슬픈 기억 속에 눈물 흘리게 하고 싶지 않아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화제를 바꾸었다. 미아, 우리 태호가 한 달쯤 후에 100일이 되거든. 우리 컨츄레이션 아기가 100일이 되면 가족 친지들에게 아기를 공개하고 앞날을 축복해주는 큰 잔치를 해. 우리 태호의 100일 기념 파티를 하자. 난 우리 부모님과 내 누이를 초대하려는데 넌 누구를 초대할 거야? 아, 정말 좋은 생각. 난 할아버지와 마이클 코엔 변호사님 부부. 코엔 변호사는 내 아버지랑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나를 보호해주고 도와주시고 있어. 그리고 우리 각자 베프 몇 명씩도 초대하자. 오케이. 태호의 100일 잔치는 흐뭇하고 뜻깊게 이루어졌다. 이미 많이 연료하신 할아버지는 미아의 커진 칼손이 서포트 겸으로 동행하여 왔고 코엔 변호사 부부 그리고 뉴저지 마운트 홀리에 사시는 혁의 부모와 동생 다나가 참석했다. 깊이 사랑하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 무척 그리워하고 궁금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극진한 반가움에 감격의 눈물과 따뜻한 포옹이 이어졌다. 더구나 건강하고 잘생긴 아기 태호가 벙긋벙긋 웃는 모습은 가족들을 더욱 기쁘고 행복하게 했다. 아멜리아,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 걸 보니 이제 안심이다. 네 할머니 세이라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무척 기뻐하실 게다. 미스터 서, 내 아내 아멜리아를 잘 부탁하네. 그리고 사랑스러운 태호도 잘 지켜주고 키워주게. 할아버지 해밀턴은 새삼 악수를 청하며 정중히 말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인다. 어쩌면 처연하게 가라앉을 수도 있는 분위기를 다나와 미아의 커진 칼손 또 젊은 친구들이 떠들썩하게 띄워주며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고 즐거웠다.
처음 미아와 혁은 각자 개인이었다. 그리고 태호로 인해 확고한 가족이 되었고 또 친지들과 안면을 두고 인사를 나누므로 각 가정들과의 유대가 탄탄하게 엮이었다. 미아는 이제 더 이상 보링하다고 한탄하지 않았고 생생하고 활기차게 삶에 집중했다. 혁은 본래 박사과정까지 이수하여 교수가 되고 싶어 했었다. 그러나 이제 가정의 안정과 정착을 위해서 교수의 꿈은 접어두고 회계사 시험을 통해 젊고 유능한 어카운트가 되었다. 이제 도를 지난 태호는 이유식으로 웬만한 음식은 먹성 좋게 잘 소화하고 힘차게 걸으며 눈동자는 더욱 깊은 검은빛을 띠고 머리카락도 짙은 갈색 숱 많은 직모이다. 이제 태호가 유아기를 잘 자라났으니 나는 다시 학교에 나가서 전문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할 거야. 미아가 태호에게 되직하게 만든 소고기 스프를 다 먹이고 입을 닦아주며 혁에게 말했다. 그래, 유하고 싶은 대로 공부를 계속해. 네가 나가 일하는 동안 태호를 돌봐줄 내니를 구해볼 테니까. 유아 돌보미 경력이 풍부한 중년의 한국 아주머니를 구하고 혁은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출근하는 시간부터 퇴근하는 8시간 동안만 잘 돌봐주세요. 목욕은 내가 시킬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참 하며 한 가지를 더 부탁했다. 아이가 말을 시작하면 한국말로 대화하세요. 아이고 잘 됐네요. 난 마침 영어 발음도 시원찮으니. 아주머니는 아주 반가워했다. 세월은 언제나 풀리 위에 이슬이 구르듯 매끄럽게 순식간에 굴러간다. 오랜만에 엄마로부터 혁에게 전화가 왔다. 태우는 잘 자라고 너희 부부도 잘 지내고 있겠지? 하는 안부 인사 뒤에 엄마는 침울하고 걱정 담긴 낮은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 말이다. 사고를 쳤구나. 아휴, 교통사고로 노인네를 크게 다쳐서 수가 들어왔어. 더구나 음주사고라 우리가 길티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내게 이런 전화를 하는 거야. 말끝은 흐드득 당혹의 잔여운을 남긴다. 혁도 순간에 텅 비어가는 머리로 뻥 찌며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겠죠. 저녁에 미아와 상의하고 내일 아침 일찍 연락드릴게요. 가엾은 엄마는 웬만해선 자식들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고 늘 스스로 노력하고 해결하는 당차고 독립적인 여인이다. 그러나 그녀에게 가장 난제 중 난제는 아버지의 문제였다. 혁도 모르겠다. 왜 엄마는 자신과는 너무 다른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이기적이기까지 한 아버지를 삶의 동반자로 선택하여 살게 되었는지를. 미아의 대답은 한마디로 명쾌했다. 그건 우리가 골 때릴 일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로열 코엔에게 전화해서 그에게 맡기면 되지. 그게 바로 그의 잡이니까. 미아는 근심에 가득 찬 혁의 목을 끌어안으며 가볍게 키스하고 태호 방으로 갔다. 태호는 하루 일과의 마지막 단계인 목욕까지 다 끝내고 향긋한 전내를 풍기며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나의 천사, 나의 보석. 미아는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일은 태호밖에 없다는 듯이 행복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과연 노련한 코엔 변호사와 미아의 막대한 금력은 엄마를 그토록 근심시켰던 아버지의 차 사고를 말끔히 해결했다. 피해자는 혁 측에서 제시한 보상금에 만족했고 혁의 아버지는 감옥행을 면한 대신 운전면허 정지 1년에 알코올 금지 단기 교육 프로그램에 동의했다. 미아, 고마워. 유 덕분에 우리 집안의 근심덩이가 풀렸어. 마이 피어런스도 너에게 무지하게 고마워하고 있어. 마미가
언제 한번 너를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싶대. 같이 갈 거지? 이 세상에서 함께 생존하고 교감하고 있다는 건 더없이 좋고 행복한 일이야. 난 살아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은 뭐든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미아는 엉뚱한 말을 하며 그러나 좀 슬픈 표정을 지었다. 뉴저지를 오가며 일을 수습하느라 바쁘던 혁도 평상으로 돌아와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고 가사와 업무에 집중하게 되었다. 혁의 이름을 간판으로 오픈한 어카운트 사무실도 잘 운영되고 있었고 특히 한국인들이 혁과 대화도 쉽사리 통하고 성실하게 처리해주니 많이 찾아들었다. 혁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내니 아줌마에게서 태호를 인계받아 아기 방에서 놀고 있는데 아줌마가 혁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아들 내외가 시카고에 살고 있는데 며느리가 곧 출산일이 가까워져 자기가 산후수발을 하러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 달쯤 휴가를 내주셨으면 해서요. 혁은 갑자기 듣는 말에 난감한 표정으로 반응을 못하자 아줌마는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듯 자기 조카딸 얘기를 한다. 내 동생의 딸이 어학연수로 미국에 와서 지금 우리 집에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유아 교육과를 나오고 성격이 살뜰하고 꼼꼼해서 태호아기를 잘 돌봐줄 거예요. 임시로 얘한테 맡기면 어떨까 해서요. 아, 그럼 내일 함께 와보시죠. 제가 우선 만나볼게요. 혁은 일단 마음속으로 구인 광고 낼 것을 유보하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영지라고 해요. 이모님 대신 아기를 잘 돌봐 드리겠습니다. 까딱 인사하는 아가씨는 자그마하고 호리호리한 몸매에 놀란 듯 동그란 까만 눈이 귀엽다. 아기를 돌본 일이 있으세요? 혁은 아직 소녀티를 못 벗은 앳된 모습에 믿기지 않다는 듯 진상 아지스럽게 목소리를 깔고 엄격하게 물었다. 학교에서 지정하는 영아원에서 2년 동안 아이 돌보미 훈련을 받고 또 계속 봉사활동도 했고요. 아기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아가씨는 희고 고운 이를 내보이며 밝게 웃었다. 여유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믿음과 호감이 간다. 미아에게 이런 변동사항을 말하니 그녀는 요즘 석사 과정인 기사 작성 중심의 논문 쓰기에 온 심혈을 기울이느라 집일은 당신이 알아서 잘 관리하라고 했다. 태호는 3년 차로 접어들며 놀랍도록 행동 영역이 넓어지고 움직임이 빨라 무척 주의를 요하였다. 한시라도 눈을 떼지 마세요.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 날지 모르니까요. 혁은 영지에게 태호를 넘기며 늘 주의를 주었으나 영지는 알겠어요. 어서 출근하세요. 벌써 태호와의 즐거운 놀이를 기대하는 듯 까르륵 웃으며 혁을 밀어내는 것이다. 태호는 하루가 다르게 한국말도 어휘수가 늘며 영지를 이모 하며 잘 따르고 한국 동요의 리듬 맞춰 엉덩이를 흔들며 춤도 추는 것이다. 아저씨 보세요. 오늘 태호가 새로운 어린이 제조를 배웠어요. 퇴근한 혁이 들어서자 영지가 즐거움에 가득 찬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아기 상어 체조 영상을 틀고 영상을 따라 태호와 영지는 신나고 귀엽게 춤을 추었다. 태호가 선두로 시작하고 엄마 상어는 영지, 다음 아빠 상어가 나오자 영지는 혁의 손을 잡아 끌어 다 함께 추는 가족춤이 되었고 태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열심이지만 엉성하게 흉내를 잘 내었다. 그런 태호의 재롱을 보며 둘은 배를 움켜쥐며 폭소를 터뜨리고 문득 혁은 미처 브레인을 거치지 않은 말을 툭 내뱉었다. 영지, 너 참 예쁘다. 영지도 젊은 아가씨답게 얼굴을 코앞으로 바짝 들이밀며 대담하고 도발적으로 말했다. 네? 어디가 얼마나요? 모양도 마음씨도 그리고 또 하며 아직 흥겹게 들썩들썩하는 태호를 안아들며
태호만큼 어린애가 되어 함께 놀아주는 것도. 후로 혁과 영지는 급속도로 격이 없이 가까워지고 심지어는 태호를 사이에 두고 진짜 엄마 아빠 놀이에 푹 빠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며 그들 위에는 막연한 그늘이 덮쳐온다. 영지 이모인 내니 아줌마가 복귀할 날짜도 가까워지고 아내가 있는 남자가 어린 아가씨와 이렇게 터놓고 놀아도 되나 하는 자신에 대한 회한과 죄책감, 뭔가 정리를 하고 끝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혁은 멍 때리기 일쑤였다. 며느리가 출산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예정보다 2달 늦게 돌아온 아줌마가 다시 태호를 돌보게 되자 일단 영지와 겹칠 일은 뜸해지고 그들은 고요한 일상을 되찾았다. 미아도 오랜만에 논문 심사가 끝나 한 고비를 넘기며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다. 그녀는 좀 야이었고 피곤한 얼굴로 나 C방송사 1차 서류 심사에 패스했어. 침울하게 말하며 태호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 얼굴을 잊은 걸까? 낯을 가리며 주춤대는 태호를 안으며 미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니, 미아, 달링. 시험도 통과됐고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이 기쁜 시간에 왜 우는 거지? 태호는 하루만 같이 지내면 곧 익숙해져서 마미를 잘 따를 거야. 혁은 위로하며 그녀를 포근하게 안아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의외였다. 혁이, 나 이래도 되는 걸까? 나 새로운 사랑에 빠졌어.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는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저널리스트이기도 해. 내 앞길에 든든한 스폰서가 되어줄 힘도 있는 사람이야. 내게 태호는 더없이 소중하고 당신도 고맙고 미워할 수 없는 내 허스밴드인데 난 누구도 밀어낼 수 없어.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미아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하기야 혁에게도 찔리는 구석이 있었다. 영지의 사랑스러운 접근을 거부하기 어려웠고 달콤한 환상으로 얽힌 그 관계를 부정할 수 없었다. 미아, 진정해. 우린 때로 이성이나 윤리관보다 감성에 더 휘말리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선 마구 카오스적 세상이 돼버리고 말지. 그렇지만 우리 냉정을 되찾아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우리 인간의 일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바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 혁의 증언부언하는 말에 우선 마음을 가라앉혔는지 미아는 잠든 태호의 뺨을 어루만지며 그 위에 후두둑 눈물방울을 떨어뜨렸다. 그 주말은 우선 혁은 자신의 탈선을 상쇄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너그럽고 친절한 태도로 미아를 편하게 대해주었다. 따라서 미아는 시험의 스트레스와 불륜의 갈등과 자책에서 잠시라도 벗어난 듯 편안한 마음으로 태호와 남편과의 가족적인 유대감 속에 행복함마저 느끼며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월요일이 되자 미아는 마치 먼 바다로 풍어를 거두러 나가는 용감한 어부처럼 전의를 다지며 짐을 꾸렸다. 혁이 너무 고마워. 당신의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은 나에게 결단의 지혜와 용기를 주었어. 결단의 지혜와 용기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 어쨌든 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우리 가정에 좋은 의미로 어필하기를 바라보았다. 니르바나. 미아는 뜬금없이 두 손을 들어 가슴에 협장하고 현관문을 나섰다. 니르바나라는 생경한 말에 혁은 의문을 품고 머릿속 지식의 창고를 뒤적인다. 해탈? 고집스런 자아를 벗어나는 것이라던가 불경, 반야신경? 어디에선가 들었다는 것이 기억나지만 이게 우리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는 머리를 흔들어 난해한 언어들을 털어냈다. 이후 미아는 하루하루 태호와 영상으로 만나서 다정하게 대화하며
혁에게도 짤막짤막한 소식을 보내왔다. 나 오늘 방송사 가까운 곳 허드슨 야드 뉴욕시티에 빌라를 하나 마련해 이사했어. 아마 여기가 앞으로 내 생활의 근거지가 되겠지. 오늘 인터뷰 통과했어. 곧 내 목소리가 방송 탈 거야. 근데 내 원하는 바는 여기가 다가 아니야. 난 앵커가 되도록 새로운 교육 단계에 도전할 거야. 카메라 테스트가 있고 거의 탤런트급의 연기 수업을 받게 될 거야. 어쨌든 미아는 자기 목적한 바를 향하여 차근차근 열심히 매진하는 듯했다. 영지는 오늘도 점심시간을 틈타 혁의 사무실 근처 레스토랑으로 짧은 만남을 위하여 달려왔다. 생선 튀김과 샐러드 그리고 올리브 오일에 부드러운 빵을 찍어 간단한 식사를 하며 아저씨, 언제 휴가 좀 내봐요. 나하고 여행 가요. 미국 왔다고 아직 여행할 기회도 없었네요. 아직 학교 결정 못 내린 거야? 비싼 유학 왔으면 시간을 아껴 목표를 달성해야지. 짐짓 근엄하게 말하는 혁에게 영지는 키득키득 웃으며 자기 미국 유학의 정점은 멋진 남편감을 찾아 여기에 정착하는 거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잘못 짚었어. 난 유부남이거든. 내 부모님 실망하시지 않게 앞길이 창창한 합리적 총각을 찾아봐. 아저씨, 나도 집념 있는 여자예요. 골키퍼 있다고 공이 안 들어가나? 알고 보면 영지도 결코 쉬운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턱대고 혁의 내부로 깊숙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모도 은연중 우리 사이를 눈치채셨나 봐. 우리 엄마한테 이르면 난 끝장이야. 끝장이라고? 당장에 달려오죠. 한국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영지나 나나 성인인데 왜 부모가 나서냐? 우리들이 해결해야지. 너 바보니? 결국 영지는 토라져 울면서 갔다. 다음날 내니 아줌마가 혁에게 놀랍고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나 없는 새 영지와 무슨 일 있었어요? 어젯밤 영지가 울고불고 잠을 못 자더라고요. 혁은 매우 난감한 얼굴로 어색하게 말했다.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매우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문제이니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글쎄, 뭔 일인지 당최 말들을 안 하니 답답하구만요. 제가 조카 딸을 데리고 있으니 걔에 대한 책임이 내한테도 있어 무심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 상태가 질질 끌면 나로선 제 부모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끝에 힘을 주며 궁시렁궁시렁 하는 것이다. 혁은 우선 첨예한 갈등을 피해 영지를 그녀의 전공에 적절한 커레이지를 찾아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찾아내고 영지와 의논했다. 우선 내 유학의 목적을 위해 내가 적당한 학교를 찾아보았어. 플로리다에 있는 노스 유니버시티가 명망 있고 좋다더군. 여기 얼리 에듀케이션 클래스를 졸업하면 유치원 연장도 할 수 있다더군. 이게 지금 우리 상태에선 최선의 선택이야. 서로 떨어져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 새 학기가 되어 혁이 입학 수속을 마치고 그녀의 등을 떠밀자 영지는 결코 맞듣지 않았으나 양쪽 집안에 큰 소동이 나는 것은 원치 않았기에 불만이 가득한 채 플로리다행 비행기를 타고 떠나갔다. 미아는 방송사의 일이 안정되고 자리를 잡자 휴가를 내고 태호와 혁이 있는 본가로 왔다. 마치 거센 풍랑의 바다에서 휘말리고 허우적대다 곳으로 둘러싸인 안전한 만으로 들어온 듯 긴장이 풀어지고 그동안의 피곤이 몰려들었다. 그들 한 가족은 버지니아의 어세티그 아일랜드로 여행을 떠났다. 연육고 다리를 통하여 들어가는 기다란 섬으로 오직 태양과 푸른 바다 한가운데로 시원스레 직선으로 뻗은 자전거 전용도로
초원에선 야생마들이 무리지어 달리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서식하는 천혜의 자연을 즐기는 곳이다. 그들 가족은 그곳 비치에서 느긋하고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냈다. 15 청소년 태호는 수영반에 합류하여 또래들과 어울리고 혁과 미아는 모래사장 비치 파라솔 아래서 차가운 얼음으로 뽀얗게 김이 서린 칵테일 잔을 부딪히며 나른한 한가함을 즐기고 있다. 문득 혁이 무심한 듯 물었다. 그 뜨거운 사랑에 빠졌다던 친구는 어때? 아직 진행 중? 미아는 쑥스럽게 크크 웃었다. 그게 언제라고. 벌써 쪽냈지. 여운이 좀 쓸쓸하다. 어떻게? 왜지? 이유를 알고 싶은데. 그가 내게 프로포즈 했더랬어. 나는 당연히 거절했고. 이미 난 남편과 보석같이 귀중한 아들이 있다고 말했거든. 잘했어, 미아.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덕분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태호가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잖아. 당신에게도 결단할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내게 진작 고백하지 않았던 거지? 미아의 차가운 질책이었다. 아, 그것도 이미 지난 얘긴데. 근데 그건 어떻게 알고 있었지? 벌겋게 상기되어 더듬더듬 묻는 혁. 나 항상 새로운 사건 찾아 촉을 세우는 하이에나 같은 방송사 기자야. 잠시 먼 바다의 시선을 보내며 생각에 잠기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언젠가 영지라는 여성이 내 근무하는 방송사로 나를 찾아왔더군. 와이프가 있으면서도 서로 떨어져 아이만을 키우며 외롭게 사는 당신이 가엾다는 거야. 당신을 그만 고문하고 자기에게 보내면 당신을 훨씬 행복하게 해주겠다더군. 지금 그녀는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해 살고 있어. 아니, 그때 그 기백으로 봐선 곧 다시 돌아와 일전을 더 도모할 기세던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난 그녀를 내 친구로 사귈 거야. 그 정도는 당신도 이해하지? 둘은 동시에 실소했다. 니르바나의 세상은 참으로 평화롭거든. 미아는 오래전 엉뚱하게 했던 말을 다시 상기시킨다. 그게 무슨 뜻이지? 오히려 혁이 멍청하게 물었다. 고집된 자아를 버려 바람이 잔잔하게 하는 것, 우리 가정 안의 삶의 방식이자 질서지. 미아는 수수께끼 같은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혁은 아직 미아의 속 깊은 의도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문득 니르바나는 먼 인도의 케케묵은 고대 신앙이기보다 각자 스스로의 현실에도 존재한다는 느낌이 민트향처럼 가슴을 알싸하게 했다. 그의 들뜬 마음은 마침 다가오는 태호의 힘찬 걸음새를 보자 지나칠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태호, 마침 지금 해가 지고 있어. 우리 셋이 선셋 구경하자. 이리 와. 달려온 태호를 가운데 끼고 그의 어깨에 팔을 걸친 두 부부는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 모래사장과 거니는 사람들까지 극락까지 비현실적이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코코넛 갈색 피부에 밝은 오렌지 빛깔의 원피스, 길고 풍성한 금발이 잘 어울리는 미아는 방송사 유명 앵커로 TV 스크린에서 이미 대중에게 낯이 익어 있었고 함께 일행인 알로하 남방의 흰 반바지를 세트로 맞춰 입은 동양인 혁과 잘생긴 소년 태호의 한 가족은 식당한 무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태호는 초등교육이 끝난 후 미드라이 기숙학교 보딩스쿨에 들어가 방학 때나 가끔 보는 동안 부쩍 자라 어깨는 혁보다 반뼘쯤 올라와 있고 외모는 엄마를 닮아 훤칠하고 그윽했다. 그들은 미리 예약해 두었던 바다와 널따란 모래사장이 훤하게 보이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뷔페 디너를 즐기기로 했다.
태호는 엄마의 야채 샐러드와 랍스터 버터 구이를 넘겨다보며 공연히 기분이 좋아 싱글벙글이다. 송아지 비프 스테이크와 구운 감자, 살짝 익힌 아스파라거스를 접시 수북이 담아 가져온 혁이 멋없이 싱글거리는 태호를 보며 한마디 한다. 태호, 뭐가 좋아 벙긋벙긋이야? So cool. 마미, 데디, 난 이런 곳에 오면 마미 페어런스가 너무 자랑스러워. 뭐가 자랑스러워? 미아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스마트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마미 데디가 비록 오래 떨어졌다 있다가도 만나면 서로 행복해 보이는 것이 완전 기분 좋아요. Please, 제발 forever, 끝까지 이렇게 사이좋게 살아요. 야, 임마, 우리 가족에게 디보스, 이혼이란 없어. 혁은 미아에게 윙크를 날리며 태우에게 말했다. 좋아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문제적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고민이 많다고요. 건전치 못한 어른들이 아이들 멘탈을 망친다고요. 미아와 혁은 불현듯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미아가 말했다. 우리 가정은 니르바나 공화국이야. 좀 특별한 차원이지. 또 니르바나. 혁은 속으로 혀를 차며 먹는 일에 열중했다. 그들을 보며 태호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익살맞게 말했다. 나도 마미데디처럼 일찍 결혼해서 행복을 만들며 살아가야지. 니르바나 공화국 괜찮은 생각이죠? 셋은 입안에 음식을 가득 담은 채 솟아오르는 감흥을 걷잡을 수 없어 빵 터지며 크게 웃었다. 네, 하소담의 낭독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소설을 낭독하면서 이런 문구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만큼 행복한가? 집착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소설 속의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여러 방면으로 이해하고 함께 느끼며 읽다 보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소설 속 이야기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하소담은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